민경 장관님 지금 취임하신 지 50일 정도 되셨죠? 네. 일복 많은 장관님 되십시오. 예. 먼저 친밀한 관계 관련된 네. 부분, 관계 폭력 피해자에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살인 피해자의 62%가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공간이 범죄 현장이 되고 있고 피해자 보호 제도는 그런데 여전히 사건 중심 또는 신고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가 않네요. 글씨가 작아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600명이 입소했습니다. 그중에 30% 이상이 자녀를 동반하고 입소하는 경우입니다. 친밀한 관계 폭력이 단순 피해자 보호를 넘어서서 아동의 안전과 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아동 동반 피해 가정은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망 구축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가정폭력 초기 사건 처리 시 형법상 폭행, 협박죄 등 반의사 불법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어떤 해유나 협박에 의해서 처벌 불온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그냥 비입건 처리됩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사건 비입건 후에 가해자의 상태, 이를테면 구금이라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되고 이게 결국은 살해되는 비극적인 사례로 발생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거제나 대전 사례에서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법무부에서 2025년 4월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 이나 변호인은 검찰청에 신청하여 형사 절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제도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해자가 구금, 석방, 출소 정보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제공하게 되어 있고 훈방 등 비입건 사건은 통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보복 폭력 위험에 무방비로 지금 현재 노출되는 심각한 보호 공백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 통지 제도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기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훈방과 불기소 부분까지 통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어떤 시스템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도 법안을 자동통지 제도 도입에 관련된 지금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여가부에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재발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친밀한 관계에 기반을 해서 이루어진 사망이나 심각한 사례에 대해서 그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빠른 시간 안에 도입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인 가구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현황을 보니까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5.5%에 달하더 저도 이 숫자 보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6.8%인데 가장 많은 규모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1인 가구의 특징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니까 일단 이분들께서 단독주택에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에 살긴 하긴 하지만 그리고 성비 비중은 남녀 상관없이 비슷비슷한 50% 정도 수준에 달한 것 같습니다. 연간 소득을 보니까 3,223만 원 정도가 전체 가구 같은 경우는 7,185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에 여기에서 44.9%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23년 기준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가 131만 4천 가구이고 수급 대상이 이 중에 10가구 중 7가구 정도가 수급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의 경제적 취약성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분들이 가장 뭐가 어려워하시나 봤더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균형 잡힌 식사, 네. 혼자 좀 해서 드시면 좋겠지만 주로 이제 성별 그 역할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자살하고 싶다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고 하는 이 질문에 비중이 6.9%나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경제적 어려움과 애로움, 고독, 직장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현재 성평등 가족부가 1인 가구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좀 봐봤더니 제가 조금 놀랐어요. 주로 가족이라고 하지만 독립된 가구로서의 하나의 그냥 가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가 그렇게 많이 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하는 것은 치약 이기 가족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일환으로 되어서 그 안에서 1인 가구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거, 그리고 긴급 돌봄 서비스를 하는 것에 딱 거기에 멈춰 있습니다. 네. 제가 1인 가구 지원 사업 내용을 요구를 했더니 한 장짜리 페이퍼가 왔더라고요. 좀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만큼 1인 가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들에게 지원해 줄 것인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도 없고 대책도 없고 현재 상황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1인 가구의 어떤 일상, 건강, 관계, 안전, 주거, 네. 일, 재정 자립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5차 건강가족 기본계획 수립 중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면밀하게 보시고요. 특히나 1인 가구 자립지원센터를 네. 설립을 해서 이런 추진 체계를 만들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네, 제가 가족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말씀대로 기존에 이렇게 1인 가구가 확장될 줄 몰랐던 상태에서의 가족센터의 기존 업무가 필요한 1인 가구의 지원을 다 하기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저희가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을 통해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또 저희가 좀 국회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또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 부처가 추가로 해야 될 일들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했는데 좀 빠진 자료가 있다면 국감 이후에라도 1인 가구 지원과 그러니까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부족할 경우에 추가로 지원될 부분이 무엇인지까지도 좀 추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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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잠깐 유의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들이셔서 마련한 정책 자료집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